자, 주제 통합 10강 부분에서는 네, 두 가지 구조주의 지리학과 화합의 공간 이론이 가와 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지문은 실증주의 지리학의 비판에 관련돼서 구조주의 지리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실증주의 지리학의 입장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셰퍼가 뭐라 얘기했는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실증주의 지리학을 비판하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실증주의 지리학이 뭐지? 예, 그걸 좀 알아줘야 되겠죠. 실증주의 지리학이란, 그죠? 네, 요걸 한번 좀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 개념이 뭔지, 특징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량적 기법을 사용해야, 수학적인 거라든가 통계학 등을, 사용하는 계량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계량적 기법을 통해서 뭐를 한다고? 계량적 기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 지리학의 특징입니다. 그럼 계량적 기법은 무엇이 있는가? 수학이나 통계학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색깔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거지, 이 수단 자체를 처음부터 문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두 번째.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실증주의 지리학자의 셰퍼의 주장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셰퍼의 주장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건데, 셰퍼는요, 이 셰퍼라는 학자는 실증주의 지리학자입니다. 오케이. 실증주의 지리학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옹호하는 얘기, 한마디로 실증주의 지리학이 따봉, 좋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셰퍼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일단,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학의 역할은 공간 관계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다. 해서, 1번으로 할까요? 차라리.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의미는, 역할이죠. 지리학의 역할이라고 체크하고, 지리학의 역할은 뭐냐고, 관계를 또는 공간관계를 지배하는 일반적 법칙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관계죠. 이거 좀 복잡한 말 쓰고 있네요. 공간관계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알아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 지리학의 역할이라고 봤어요. 지리학의 역할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 또 나눠서 설명해야 될 것. 모든 지역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적 현상이 그 자체로 기술되고 이해돼야 한다는 견해를 비판했습니다. 옹호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지역으로서 모든 지역이 이제 까대는 내용의 모든 지역이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지역적 현상이 그 자체로 지역적 현상이 그대로 그 자체로 기록이 돼야 된다, 기술이 돼야 된다는 이 견해를 어떻게 했다고 비판한 거예요. 즉 뭐다? 고유한 속성 아니고 그 자체로, 지역 현상 그 자체로 기술하는 거 아니거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실증주의적 지리학자였기 때문에 셰퍼가 비판한 거는 오히려 실증주의를 강화시켜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속으면 안 되죠. 비판한 겁니다. 얘네들을 비판한 거예요. 그런가? 첫 번째 문단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두 번째 문단. 그래? 그럼 뭐지?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소수제를 미리 좀, 전개 안 했습니다, 이번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실증 지리학의 특징과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거예요. 즉, 셰퍼가 비판한 것은 실증주의를 오히려 강화했었다라는 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실증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 문단. 실증주의 지리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실증주의 지리학의 특징과 플러스 또 뭐가 된다?
이에 따라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한 이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셰퍼의 비판이 아니라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또 정의를 하면 실증주의 지리학의 연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좀 줄일게요. 이제 두 번째 보면 좀 줄여서 갑시다. 실증주의 지리학의 해서 실지라고 할게요. 네, 실증주의 지리학의 연구 목적이 있죠. 실지의 연구 목적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을 좀 줄여서 기억력 공간에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좋죠. 그래서 지리적 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 및 예측이죠. 그래서 지리적 과정에 대한 지리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 지리학의 연구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실증주의 지리학의 실지죠. 실지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을 할 때 아무데나 인간이 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야 살기 좋잖아요. 항상 물은 있어야 된다. 4대 문명 발원지도 강가에서 발생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구성할 때 인간의 선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생존 조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 안 함. 한마디로 개무시한 거죠. 인간의 선택은 필요 없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도상의 점이나 그래프, 방정식 등의 숫자 등을 사용해서 계량적으로만, 숫자로만 공간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량적으로만 공간을 또는 공간의 의미를 파악했다 요거죠. 계량적인 게 뭡니까? 계량적인 게 앞에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점, 그 다음에 그래프, 그죠? 그래프, 방정식, 이거 내신 문제겠다. 고3들도 내신 보잖아요. 내신형에서 이렇게, 방정식의, 숫자, 이런 거겠죠? 쓸데없는 거 하나 넣어서 점수 주는 문제로 냅니다. 내신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학년들 내신 준비할 때 저런 거죠. 두 번째 문단 끝났어요. 자, 세 번째 문단 갑시다. 3문단. 긴 거를 좀 짧게 줄인 거죠. 길게 더 줄일 수 있는데, 요런 2번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좀, 내용을 좀 길게 썼어요.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세 번째 문단은 구조주의 지리학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지리학이 드디어 등장해요. 왜? 인간의 선택을 개무시했잖아. 실증주의는.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지리학의 등장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체크해 보면 되겠죠. 구조주의 지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글자씩 좀 줄여서 볼까요? 구조지리학, 구지로 합시다. 실지, 구지. 그죠? 그래서 구조주의 지리학, 구조주의적 지리학이 등장한 배경이에요. 그래서 등장 배경으로 체크해 봅시다. 구지가 왜 등장했을까? 구조주의 지리학이 왜 등장했을까? 일단 실증주의 지리학을 비판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실증주의적 지리학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거 문제가 좀 있거든. 비판과 함께 플러스 비판을 통해서 현실적인 공간 문제를 파악하고 해서 현실 속 공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했었던 데에서 등장한 겁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실증주의적 지리학을 비판을 했구나.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자, 그럼 구조주의 지리학자들이
탐구한 내용이 무엇일까? 요거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좀 얘네들이 연구를 했는가? 자, 얘네들의 탐구 내용은요. 첫 번째, 요거 좀 구분할게요. 이제 구조주의 지리학이 여기서 핵심이니까. 자, 첫 번째는, 네, 공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네, 공간에서 발생되는 문제 원인을, 네,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원인을, 뭡니까? 사회와 관련지었어요. 사회 구조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 네,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본 거죠.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사회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좀 끊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들이 탐구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어떤 게 동원이 되냐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 이거는 문제 될 수 있죠. 불평등한 네, 사회 구조라든가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공간을 연구하는 거죠. 공간을 탐구한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공간을 연구합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학자들이죠. 학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또 체크하겠습니다. 구조주의 지리학자들의 주장이 또 무엇인가? 자, 이제 까다로운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실증주의 지리학은 다른 분야의 타 분야죠. 다른 분야의 양적 연구만 동원한 거야. 양적 연구만 활용한 거야, 원용한 거야 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증주의 지리학이 양적 연구에만 치우쳐졌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해버린 거죠.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가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구조주의 지리학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자, 됐나요? 인간의 공간 구성 과정에는, 인간이 공간을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는 사람들의 의지가, 이렇게 좀 바꿔요. 사람의 의지가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의지가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반영이 되긴 되는데 뭐가 반영이 되느냐? 사회구조, 그렇죠? 사회구조 반영됩니다. 플러스 사회구조도 반영이 되고 정치적 상황, 정치 상황으로 줄여서 볼게요. 정치 상황 플러스 권력관계죠.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공간의 지리학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다양하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권력관계 등이 반영이 된다 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다시 사회구조 반영됩니다. 사람의 의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내적인 의지도 들어가죠. 정치 상황도 반영이 돼요. 권력관계도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것이 지리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조주의 지리학자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네 번째 문단 마무리 들어가야 되죠. 이러한 구조주의 지리학의 의의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날의 상황을 그래서 제시하고 있네요. 오늘날의 상황 어떻다고 보나요? 자, 도시에 대한 계획이 있죠. 도시에 대한 계획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정책적 의도로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시간을 좀 들여서 얘기하자면 요즘에 이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니, 어디에서 철도 간다, 아니면 개발한다, 회사가 들어간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요인이 가만히 돼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는데,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워줘야, 그죠? 네, 그 지역이 개발되고 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현재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세력들이 우리 마을에 뭐를 해라, 우리 도시에 뭐를 해달라, 막 유치전쟁 벌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세력 간의 여러 사회 세력들이죠. 네, 사회 세력의 역학관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역학관계, 힘의 관계죠. 역학관계가 영향을 줍니다. 역학관계가 여기에다 책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재 오늘날의 상황에서 구조주의 지리학의 의의죠. 구조주의 지리학의 의의는 뭘로 볼 수 있을까? 네, 의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동안 다뤘던 지리학에서 소홀히 다뤘던, 네, 저기 앞에 있는, 네, 사회 세력 간의 역학관계라든가 정치적 논리를 바탕으로 공간을 분석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 세력의 역학관계라든가, 네, 역학관계라든가 플러스 정책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정치적 논리죠. 네, 정치적 논리로 공간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니까 수량화된 숫자와 방정식만이 아닌 인간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 상황, 권력관계 이런 거를 반영해서 보니까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더라. 이런 걸 공간을 분석하겠죠. 공간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해결책과 새로운 관점을, 기존의 지리학에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개발이 필요한 도시에는 개발을 하라고 사회 세력이 압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